지적도를 열어서 내 땅이 가운데에 보이도록 놓아주시고, 오른쪽에 보면은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저장 누르면은 이미지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 파일로 저장이 돼요. 명령어는 xref 라는 명령어를 쓸 거고, 파일 가져오는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ref를 쓸 거고, xref라고 넣으면 창이 떠요. 이 창이 뜨는데, 요 위쪽에 보면은 파일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파일의 종류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요 화살표 눌러서 이미지, 어태치 이미지라고 하시면은 이미지 어딨냐 이렇게 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다운받아 놓은 이미지가 있겠죠. 요 가면 지적도 파일이 있을 거고, 열기 하면은 그 CAD 블럭 인설트 하는 거랑 같은 창이 떠요. 여기서 OK 누르시고 0점 근처에다 놓으세요. 0점 근처에 원점 찍어주고 그냥 엔터 하시면은 요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선을 그리려고 하면은 노란색이라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다 노란 선을 그린다 그러면 잘 안 보일 거라고, 이렇게 그리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위에 창이 바뀌어요. 창이 바뀌고, 여기서는 이제 많이 쓰는 기능은 그냥 페이드입니다. 페이드 값을 살짝 내려주면 이미지가 좀 뿌얘져요. 그러면서 이제 선도 잘 보이게 됩니다. 모서리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테두리 선을 눌러야 선택돼요. 그러면 페이드 값을 주면 선이 좀 뿌얘지면서 내가 그릴 때 위에다 그려도 잘 보여지게 돼요. 그 다음에 도로를 따라 그리십시오. 도로. 전부 다 따지 마시고, 내 땅 여기 있잖아요. 요만큼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도면에다가 나중에 출력한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한 요만큼 정도 출력될 거잖아요. 크게 해봐야. 이거보다 크게 보여줘서 좋을 건 없으니까. 넉넉하게 출력한다고 하더라도 한 요만큼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내 땅을 보시면서 요 도면으로 출력할 때 한 이만큼 정도 보여줘도 충분할 것 같다. 그러면은 요 정도면 충분히 여유 있어요. 나중에 출력할 땐 실제로 한 요만하게 출력하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 범위까지만 따는데, 도로선으로 도로를 먼저 딸게요. 도로. 그래서 메인이 되는, 매우 정확하게 따지 않으셔도 돼요. 메인이 되는 도로를 먼저 이렇게 해주시고, 요 끝에도 메인이 되는 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선, 그러니까 작은 도로들도 이거 정확히 따주셔야 됩니다. 적당히,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적당히. 화면에 보여질 영역 정도면 되고, 똑같이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거 뭐 200분의 1 이렇게 뽑을 건데, 150분의 1, 200분의 1 뭐 이렇게 뽑을 건데, 이거 200배 확대하면 보이지도 않아요. 틀려도, 어느 정도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불필요한 선들만 좀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런 데는 트림으로 잘라 주셔야죠. 내 건축물을 내 땅에 대한 것도 선을 따는데, 여기도 그리셔야 돼요. 여기 도로랑 겹치는 부분도 그리세요. 여기도 그리세요. 근데 요거 정확하게 같은 위치에 그리세요. 그러니까 대충 눈으로 보고 그리지 마시고 스냅 쓰시면 돼요. 스냅. 니어레스트라는 스냅을 쓰시면은, 니어레스트 NEA라고 되어 있는 요 스냅을 쓰게 되면은
선에 닿았을 때, 선에 닿는 곳을 추적해줘. 이렇게 그 여기쯤에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엔드포인트 찍으시면은 내 땅을 도로하고 정확히 같은 위치에다 그릴 수 있죠. 면적을 재는 명령어는 일단은 요 우측 상단에 보면은 유틸리티라는 도구에 면적 재는 도구가 있긴 있어요. 에어리어라고 있어요. 이걸 눌러서 쓰셔도 되고 직접 에어리어라고 입력하셔도 돼요. 그래서 한번 재볼게요. AREA 한 다음에 엔드포인트 정확히 찍어서 이렇게 마지막 점까지 찍고 나서 마우스 아무데나 또 클릭하지 마시고 여기서 엔터 누르시면 돼요. 4점을 다 찍으셨으면 엔터 누르면 밑에 커맨드 라인에 면적이 나옵니다. 0.074, 저는 0.0074 제곱미터. 면적을 재는 또 다른 방법은 이 4개의 선이 폴리선이었다면 닫혀진 선이었을 거고, 이때 컨트롤 1번을 눌러서 특성창을 보면 특성창에 면적값이 같이 보여져요. 저희가 이 값이 아까 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나와 있었던 면적이 될 때까지 확대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에어리어라는 명령어로 잰 다음에 확대하는 것보다는 얘로 면적이 얼만큼 커졌는지를 보면서 확대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요번에는 에어리어 명령어도 있긴 있는데 요거로 안하고 폴리선으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면적이 251.9제곱미터가 될 때까지 확대하려고 하면 몇 배를 확대해야 되는가를 계산을 해서 뭐 스케일 값으로 몇 배 확대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앞에 도로 정보를 보니까 폭이 대충 8에서 10m래요. 그 8m에서 10m 이내니까 8에서 10m 이내의 크기로 줄여놓은 다음에 조금씩 뭐 1.2배, 1.1배 이렇게 확대하면 조금 쉽겠죠. 그래서 도로폭이 8m다 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캐드에 와서 스케일 명령어로 SC 이미지까지 선택을 하시고, 선하고 이미지까지 선택을 하시고 원점을 먼저 찍어주고 참조 레퍼런스 옵션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원점 그리고 건너편 직각이 되는 위치, 건너편 도로에 직각이 되는 위치를 찍어준 다음에 그럼 이 두 지점의 거리로 축소를 할 수 있었죠. 이 두 지점의 거리가 대충 10m가 되도록 만 하면 10m죠. 직각거리가 10m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대충 비슷해지겠죠. 이렇게 했을 때 면적이 이렇게 됩니다. 숫자 값이 많이 클 거예요. 8000으로 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도로 거리 값을 8000이 되게 줄여볼게요. 레퍼런스 값으로 요 두 지점의 거리가 8000이 되도록 줄이면 248제곱미터 정도 되네요. 이 값이 이렇게 크게 보이는 이유는 요거는 밀리미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곱 밀리미터죠. 그래서 소수점을 앞으로 6개 옮기면 248.7제곱미터가 될 때까지 지금 확대된 거예요. 자, 어쨌든 스케일 명령어로 모서리에서 도로의 끝까지 레퍼런스 값을 넣어주고 여기에서 반대편 도로까지의 거리가 8000이 될 때까지 확대하십시오. 완벽히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히 맞출 필요는 없는데 현재 저는 지금 보면은 면적이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2억이거든요. 이거 제곱밀리미터죠. 그래요. 이게
제곱밀리미터는 소수점 6개를 빼면 이게 제곱미터가 돼요. 그래서 현재 저는 248.78제곱미터예요. 만약에 이게 지금 좀 헷갈린다, 나 제곱미터로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이 값을 누르시고 옆에 있는 계산기를 누르시면 계산기가 뜹니다. 그 위에 면적이 들어가죠. 요 면적이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보면은 유닛 컨버전이라고 있어요. 확대하시고 랭스가 아니고 면적이죠. 스퀘어 밀리미터를 스퀘어 미터로 바꿔달라라고 해놓고 위쪽에 있는 면적값을 컨트롤 C 그리고 요 밑에 클릭하시면은 248.78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CAD에도 계산기가 있는데 그 계산기 중에 단위를 변환해주는 계산기도 있어요. 그 결론은 쓰셔도 되고 그냥 소수점 6개 빼면 제곱미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으로 보면은 면적이 저는 248.7이에요 조금 키워야 돼요. 그러면 스케일 명령어로 원점 지정하고 1.001 0.001배 확대한 거예요. 그러면은 249제곱미터가 되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소수점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 0점이 아니고 1.001배. 그러면은 똑같네요. 그러니까 저 값을 1보다 큰 값을 넣으면 확대가 될 거고 1보다 작은 값을 넣으면 축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 면적이 260이다 그러면 0.9999 하시면 되고요. 0.999998 이렇게 줄이면서 252 가까운 값이면 됩니다. 딱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딱 맞을 필요 없습니다. 딱 맞춘다고 해서 뭐 상이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실제 여기다 실제 크기의 건축물을 설계하려고 하다 보면은 실제 크기의 땅 모양이 필요해요. 그래야 거리를 재면서 건물의 크기를 재면서 설계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원래는 지적도라고 하는 거를 정확한 데이터를 구해야겠죠. 근데 초기 계획이니까 매우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이런 데 있는 자료를 따서 계획이잖아요. 지금 기획이거나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매우 정확한 자료를 쓰지 않아도 그렇게 오차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미지 같은 거로 지적도를 구한 다음에 XREF 라는 기능으로 이미지를 가지고 왔죠.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다가 이제 놓고 나서 이 이미지가 실제 사이즈는 아닐 거잖아요. 캡처해서 썼거나 다운로드 한 거니까. 그래서 이 이미지를 실제 크기의 면적이 될 때까지 늘린 거죠.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미지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실제 이거의 면적이 비슷하게 구하기 위해서 폴리라인으로 되어 있는 선을 그렸고 이 면적을 보면은 이제 택도 없이 작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데 있는 정보를 보면은 이 도로가 8에서 10m래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8m 또는 10m 란 얘기겠죠. 그래서 대략 8,000 제일 작은 크기인 8,000이다 생각하고 이 두 지점의 거리가 8,000이 될 때까지 늘려보면 땅 면적도 비슷해질 거다 인 거죠. 스케일 명령어로 두 개를 잡고 얘를 참조값으로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8,000이 될 때까지 일단 키운 겁니다. 이렇게 키운 다음에 이거의 면적을 재서 보면은 이거는 여기 나온 값은 제곱밀리미터, 제가 밀리미터 단위로 확대를 했으니까 제곱밀리미터 값이 될 거고 263.9 제곱미터 정도 될 겁니다. 제곱밀리미터하고 제곱미터하고 차이는 6개 차이예요.
그래서 소수점 6개를 빼보면 263.95 제곱미터. 저희가 해야 되는 면적은 252 정도거든요. 252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될 때까지 좀 줄여주면 돼요. 저희가 쓸 수 있는 명령어는 스케일 명령어고, 스케일 명령어로 1이 현재 크기, 1보다 크면 확대, 1보다 작으면 축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스케일 명령어로 이미지하고 같이 잡아서 한 0.999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럼 면적이 좀 줄었겠죠. 263. 그러면은 조금 더 과감하게 0.99 이렇게 하면은 258.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0.99 해보면은 253. 이제 조금씩 줄여야겠죠. 그래서 스케일 명령어로 0.999 이렇게 해보면은 대충 252가 되겠죠. 그럼 면적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실제 여기 크기가 실제 크기하고 유사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줄인 다음에 이 지적도를 확대해서 대략으로 저희가 설계할 정도의 크기의 부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서 건축물 설계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설계를 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향, 방위, 어디가 남쪽이고 어디가 북쪽인지를 알아야 창을 내든 뭐 바람을 들어오게 하든 빛이 들어오게 하든 계획을 하겠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지도는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 뭐 다 똑같습니다. 수치 지형도 뭐 다 똑같은데 특별히 북쪽에 대한 마크가 이쪽 방향이 북쪽입니다 라고 마크가 없으면 항상 화면에서 위쪽 방향, 요 위쪽 방향이 북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북쪽을 향하는 마크를 임의로 그릴게요. F8번 눌러서 이렇게 그리시면은 얘가 이제 동서남북 방위 표시죠. 이렇게 생겨있는 선이 동서남북 방위 표시고 이쪽이 북쪽이란 뜻이죠. 요 모서리 쪽이 북쪽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위 마크를 표시해서 도면이 위쪽이 어느 쪽이 북쪽인지를 표시해 두고 여기에 있는 선을 옆으로 좀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한 다음에 이제 회전시켜서 설계하기 좋은 방향으로 부지를 이렇게 회전시킬 겁니다. 회전시킨 다음에 이제 설계해 볼게요. 방위 마크까지 그려주세요.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여기 설계할 때 아무래도 이쪽 부분이 이렇게 생겨 있는 네모가 이렇게 놓고 설계하는 게 훨씬 쉽겠죠. 왜냐하면 수평선, 수직선 그려서 옵셋하기가 편하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대각선을 긋는 것 자체도 각도가 애매하고 옵셋을 하고 수직선을 긋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로테이트 명령어로 물체를 선택하고 원점을 찍어주고 참조값을 준 다음에 이 점하고 이 점을 찍어줘서 얘가 수평이 되도록 돌려주면 여기에서 수평선, 수직선 그려서 옵셋해서 설계하시면 쉽겠죠.